여러분, 민주당 천하라.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지방선거에서 이기고 또 총선에서도 압승을 한 것, 이것이 바로 민주당 천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권력의 독주가 사실 심각했어요. 특히 저는 경제를 이야기하는 사람으로서 권력은요, 이념에 빠져서 시장 경제를 완전히 망쳐놨습니다. 그래서 경제 자체가 지금 어떻게 회복을 시켜야 될지 솔직히 정답이 없습니다. 그만큼 뒤죽박죽이 돼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또 한 번 세상을 바꾸는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시장 경제를 내세우는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 후보자를 대통령으로 당선을 시켰고요.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시장 경제가 주안점이 돼서 지금의 여당 국민의힘이 거의 시장을 평정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 경제를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후폭풍이 또 전국을 강타한 겁니다. 여러분, 민주당 천하 끝냈다는 단서는요, 대통령 선거에 이어서 말입니다, 지방선거에서도 여당이 압승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국민의힘이 광역단체 자치단체장 12곳, 17곳 중에 말입니다, 12곳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경기도가 졌고요, 전남, 전북, 광주, 제주까지 졌습니다. 그러니까 5곳에서 지고요, 나머지 12곳에서는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야말로 전국 선거에서 2연승하는, 어떻게 생각하면 놀라움을 나타냈다,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경기 지역에서는 아직 결정은 나지 않았지만 초박빙이거든요. 김은혜 후보가 1% 정도 앞서다가 지금은 반대로 김동연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어떻게 결론 날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분명한 것은요,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압승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다가 서울 지역으로 조금 지금 확인을 해보면 말입니다, 서울 지역에서는 오세훈 후보가 압도적인 표차로 송영길 후보를 따돌렸습니다. 59.1%를 했으니까요. 인천은 유정복, 강원은 김진태, 충북은 김영환, 경북은 이철우, 이게 대전이죠. 이장우, 대구입니다. 홍준표, 그 다음에 김두겸 울산입니다. 부산은 박형준, 그리고 경남은 박완수, 거의 압승이죠. 압승입니다. 그 다음에 충남은 김태흠, 그리고 여기가 세종은 최민호, 이렇게 압승을 했고요. 민주당이 지금 지방선거에 차지한 지역은요, 경기 지역의 김동연입니다. 경기의 김동연이었고요. 그 다음에 전북의 김관영, 그 다음에 이게 광주는 강기정이죠. 그 다음에 전남은 김영록이었고요. 제주는 오영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2대 5가 된 거예요. 12대 5. 지난번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요, 2대 14대 1이었거든요. 2대 14대 1. 2대 14대 1에 비하면 여러분,
이번엔 12대 5면 민주당 천하가 완전히 끝장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건가요? 예, 진짜 예, 이 격세지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건불심년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상전벽해라고 해야 되나요? 아마 어느 말이든지 맞을 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탐욕이 부른 오만은 완전히 심판을 받았고요. 이념에 젖어든 어떤 경제 정책이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망가뜨렸던 게 아마 큰 원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어떻게 하든 경제를 좀 잘해줬으면 하는 게 시장의 열망, 국민들의 열망이었다 이렇게 표시될 수 있는 하나의 징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서울시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는 25개 지역구가 있습니다. 25개 구청 중에 지난 2018년에는요. 한 곳 빼놓고 다 뺏겼습니다. 서초 빼놓고. 쉽게 말하면 1대 24였습니다. 1대 24. 그런데 지금은 17대 8로 뭔가 조금의 균형을 맞춰간다. 균형이라기보다는 여당의 또 압승으로 봐야 되긴 하죠. 17대 8이니까. 민심이 이렇습니다. 민심이라는 거 진짜 무섭거든요. 민심은 천심이라고 이야기도 하잖아요. 이게 5년 만에 이게 2018년이었으니까 이거는 좀 한 4년 만에 이렇게까지 바뀔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굉장히 심각하게 변했죠.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도 거의 뭐 붉은색이 대부분입니다. 2대 29였던 경기도도요. 22대 9로 완전히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22대 9로. 이것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 실정에 대한 경제 실정에 대한 심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국민들은요. 윤석열 대통령을 밀어주자. 그래서 우리 경제가 좀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기에서조차도 말입니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그만큼 자리를 찾아가고 거의 뭐라고 할까요? 압승은 아니지만 신성이라고 해야 되나? 신성. 굉장히 어렵게 지금 승리했던 물꼬를 터가는 것도 경제부총리 출신이잖아요. 그게 아마 굉장히 큰 영향을 발휘했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바람보다는요. 경제 전문가로서의 경기도지사 뭔가 성과를 좀 내줬으면 하는 경기도민의 바람이 거기에 포함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강용석 무소속이죠. 가로세로 연구소에 출연하는 강용석 변호사 아마 이번에 단일화를 하지 않은 게 아마 결정적인 패인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제 문제는 여러분 문제는 이 승리에 도취해서 이게 현실을 외면할까 솔직히 좀 두려운 것도 있습니다. 물론 광역단체장에서 이만큼 싹쓸이를 했다고 이야기할 만큼 굉장히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지만 과연 이게 국민들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완전한 심판이었다고 볼 수가 있느냐? 글쎄요 하는 물음표가 뒤따르는 게 몇 개가 있습니다. 당장 말입니다. 대통령 선거만 하더라도 유권자의 77.1%가 투표를 했거든요. 3,407만 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에서는요. 50.9%의 투표율에 그쳤습니다. 2,256만 명이 투표했어요. 2002년 지방선거 때가 48.9%거든요. 그때 이래로 역대 두 번째로 낮은 투표율입니다.
아무래도 민주당 지지자들의 어떤 실망이 굉장히 컸다. 그래서 이탈이 많이 됐다. 뭐 이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 이것을 보면 여러분, 민심은 언제든지 요동칠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굉장히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국민의힘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못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뭐예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윤풍도 작용을 했지만 워낙 여권이 못했어요. 대선 패배 이후에 반성을 했습니까? 내로남불을 오히려 역공을 했어요. 왜? 국민의힘이 내로남불이다. 어느 누가 내로남불을 국민의힘 지금의 여당이 내로남불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요. 젖잘싸라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졌지만 잘 싸웠다. 그런데 이게 패배는 패배로 반드시 인정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젖잘싸가 돼버리니까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의 당사자인 이재명 후보가 곧바로 등판하는 그런 우를 범했습니다. 사실 대통령 선거에서 졌으면 기본적으로는 자성의 시간을 가지고 또 새로운 등판의 기회를 엿보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곧바로 개항을해서 나와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이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국회의원. 그러니 여기에 대한 것도 국민이 보기에는 뭐지 도대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게다가 검수완박법 이것은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우려를 했는데도 입법 폭주로 그냥 지나가고 말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국민의힘이 잘해서 지금 이겼다기보다는요. 결국은요. 민주당의 어떤 자중질환 내지는 판단에 대한 착오 이런 것들이 아마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천하가 끝나게 된 계기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선거는 2024년인가요? 2024년 4월에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2022년 6월이니까요. 이제 그 어느 때보다 말입니다. 선거가 없어요. 한동안 선거가 전국민 선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요. 연이은 승리에 도취되어 있기보다는요. 재빠르게 움직여야 됩니다. 지금 경제는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세계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고요.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는 소비대로 수출은 수출대로 투자는 투자대로 지금 망가지고 있거든요. 그나마 대기업들이 투자하겠다 이야기해서 투자는 뭐 6월달 이번 달부터는 좀 나아질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수출은 적자가 계속되고 있고요. 수출은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 경제의 위기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수출이 좋지 않아요. 소비도 이번에 뭐 39조 풀었죠. 2차 추경이 62조였는데 실제 돈 푼 것은 39조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6월에는 소비가 좀 회복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돈 풀어서. 그렇지만 5월에도 아마 소비가 굉장히 나쁠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 봐서는요. 돈을 풀었던 게 아마 6월에는 조금은 나아질 그런 기미는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경제는요. 소비조차도 지금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본에서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할 때요. 돈을 굉장히 많이 풀었어요. 그런데도 소비가 늘어나지 않았거든요. 우리도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요.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돈을 안 써요.
예. 돈을 안 쓴다는 것은 소비에 어마어마한 충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말입니다. 예. 이게 돈을 쓸 수 있게끔 경제 심리를 예, 개선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제 심리를 개선해 준다는 건 결국은요, 정권이 안정적이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미래가 밝아야 됩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윤석열 정부가 예, 승리에 도취해서 현실을 망각하는 것, 예, 그게 가장 두려운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어느 때보다 예, 현실을 자각하고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예, 아주 끊임없이 세워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또다시 한번